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세요. 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좀 상황이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거 그만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과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문제라는 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될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단 표부터 끊어라.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목표가 여행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티켓부터 사면 나머지는 알아서 맞춰지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게으름을 피워도 표를 끊어서 그 날이 닥치면 어떻게든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목표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뭐가 됐든 무슨 연유로 인해서 그 일을 하는 당신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면 가슴에 대고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일단 표부터 끊어라. 그러니까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끼고 할게요. 근데 이걸 끼면은 이게 좀 이렇게 벌어져서 좀 보기 민망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자막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돈이 없어서 취미생활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그럴 때는 일단 표부터 끊고 나서 벌겠다. 제가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사업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일단 표부터 끊고 나서 준비하겠다. 즉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됐고요. 일단 표부터 끊고 즉 일단 하고 나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자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한 올림픽 해설위원이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가 사라진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버리고 행동을 먼저 하면요. 즉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하면 모든 건 쉬워집니다. 그 영어 표현 중에 learning by doing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나서 익히고 나서 준비가 되고 나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수영이 됐든 영어 공부가 됐든 연애를 하는 것이 됐든 돈을 버는 것도 그거를 뭔가 익히고 이론으로 완전히 마스터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 하고 나면 알아서 그 배움이 채워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아는 형 중에 한 명이 해외여행을 되게 자주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 와중에 학교도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하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 아무튼 되게 바빴는데 연애도 하고 근데 뭐 국내 여행 다니듯이 해외여행을 다니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형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일단 표부터 끊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네가 일단 표부터 어떻게든 사잖아. 뭐 돈이 없어도 뭐 엄마한테 빌리든 대출을 받든 뭐 알바 사장님한테 미리 돈을 먼저 받겠다라고 요청을 드리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표를 사면 나머지는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뭐 야간 알바를 떼가지고 돈을 모아서 빌린 사람한테 갚게 된다든지.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도 6개월 뒤에 표를 지금 사버리면은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든 계획이 짜여지고 구성이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든 그때 인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행을 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일단 표를 끊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황에 맞춰서 계획이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형이 너무 말을 쉽게 한다. 난 지금 내가 고민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표부터 끊으라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29살이었나?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제가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해서 다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취업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29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나이였거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빚도 많이 있고 또 뭐 대학교 학자금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사업했다고 또 차를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할부금도 많이 남아있고 근데 내 통장 잔고에는 몇만 원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싶었냐면 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철없는 짓인 거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때가 아니면 평생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대 후반에 가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는 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모아야 되고 이러면은 배낭여행을 꿈꾸지도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돈이 없지만 형한테 돈을 꿔가지고 형은 저한테 이제 미친놈이라고 했죠.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죠. 지금 네가 취업 준비를 해야지 무슨 여행이냐. 근데 저는 일단 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생각에 표부터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표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야겠다. 그때 그 형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표부터 끊어라. 무책임한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결국
한 달 가까이 유럽 여행을 떠났고 뭐 옛날에 라이브에서도 제가 공유를 했지만 그때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급하게 중고폰을 샀는데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돈은 거의 다 떨어지고 핸드폰은 없고 그래서 지도 보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거기서 핸드폰 없이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여행을 마쳤는데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서 한국에서 내가 뭘 못하겠냐, 그런 자신감을 얻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강사라는 것에, 사업이라는 것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에는 일단 표를 끊는 거,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이쯤에서 꼭 나오는 말이 현실적으로, 아니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집이 가난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요, 책임져야 될 일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물론 저는 모든 책임을 다 던져버리고 막무가내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라는 것에 압도당해 왔습니다. 항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보세요.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 문제들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크게 보입니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집중하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 애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니 뭐 저출산 하는데 뭐 온통 다 애기들이에요. 제가 육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사고 싶은 옷이 있다거나 내가 뭐 애플워치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애플워치 찬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도 이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알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게 만들듯이, 그리고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비추듯이 여러분이 그 문제에 집중을 하면은 사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일지라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자주 다가오고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발이 좀 예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발이 아프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커서 그 대학생 때부터 이거 좀 고치고 싶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행도 못 다니고 이게 너무 아프니까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방해되고 집중이 안 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그거 고칠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병원을 다녀도 뭐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근데 저는 고통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포기가 아니라 그래, 내가 비록 발이 아파도 일단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겠다, 하고 나서 생각하겠다, 일단 표부터 끊겠다. 그래서 아픈 발을 이끌고 여행도 막 다니고 대학교 때는 대외 활동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넌 계속 아파라,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일단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뭐 영업을 할 때 그때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발이 뭐 나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뭐 아프다가도 잊어버리고 괜찮다가도 또 아프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심지어 군대에서 제일 안 아팠어요. 그때 멀쩡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닥친 일을 해야 되니까 팔 아플 새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역하자마자 며칠 만에 바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그 문제에 다시 내가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나 발이 아팠었지. 그러니까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파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조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그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시는 박인님도 예전에 이제 스스로 칫솔질을 못해서 너무 좌절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재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손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운전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너무 자유롭게 멋지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야, 그 사람은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각자의 상황이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법이니까. 그리고 누구의 힘듦이 가장 무거운지 우리는 저울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누구든 표를 끊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발이 아파도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겠다. 내가 비록 두통이 심하고 허리가 미친 듯이 끊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맛집 찾으러 다니겠다. 내가 돈도 없고 취업도 안 되지만 사고 싶은 옷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겠다. 데이트하고 연애도 하겠다. 제 주변에 연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돈도 없고 스펙도 구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만 연애를 합니다. 부자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능력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돈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나는 소개팅 같은 거는 좀 체질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막 이유들이 많아요. 뭐 근데 그렇다고 일단 해라 라는 것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무리해서 막 빚을 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그러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욜로 하다 골로 간다라는 옛날 말처럼 뭐 카푸어 이런 게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면 그때 하겠다라는 생각 그만 좀 하고 일단 표부터 끊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좀 과감히 행동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내일의 감탄력이라는 김규림 작가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좋아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쓰면서 부여되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글을 쓰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나온 문장인데, 저는 이거를 좀 응용을 해서 하면서 부여되는 특별함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함이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은데 세 가지로 한번 줄여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계획이 틀어진 거에서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어떤 행운을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실패로 끝날지라도 거기서 얻었던 깨달음이나 배움이 크다든지, 내가 되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함은 의외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군대에 갔는데 발이 나은 것처럼. 제가 그걸 계획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걱정했죠. 아, 나 발 지금 안 좋은데 군대 가서 더 힘들겠다, 다치겠다. 근데 그 반대였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반대로 문제가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거야. 아니, 오히려 심각해졌어. 그런데 그것 그대로 괜찮구나, 나는 단단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근육이 좀 길러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좀 강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면서 부여되는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많이 해라 라는 진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원래 진리라는 거는 너무나도 밍밍하고 심심한 법입니다. 정말 특이한 요리나 엄청 맛있는 요리도 그 밑바탕 기본은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예시 하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지난 제 영상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었거든요. 그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했던 경험 중에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본인이 대학생 때 사냥을 하는 것에 취미를 가졌대요. 그런데 이거는 사냥 자체가 굉장히 고급 취미이기도 하지만 대학생이 그걸 한다는 거는 되게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알바비 몇 달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투자를 해서 무모하게 취미생활을 즐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지가 됐을까요? 후회를 했을까요? 뜻밖의 사냥 번역 알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 사냥이라는 취미를 갖는 게 뭐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게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겠죠. 뭐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영상의 결론은,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안 될 이유, 지금 내 상황, 해결해야 되는 문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마더 테레사도 생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나는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 집회를 한다면 나를 초대해달라. 아니, 선생님 말장난하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현명하셨던 거죠.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몸을 고치고 싶다거나 빚을 청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걸 끝끝내 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보고 집중해야 될 그 대상을 옮겨가 보는 거죠. 제가 인트로 때도 말했지만 안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거를 해결한다 한들 또 생겨요. 여러분,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세요. 대학교만 가면, 취업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집만 사면 그때는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어디 그렇던가요? 계속 문제는 생겨나고 계속 고민은 늘어납니다. 또 다른 미션이 계속 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책 중에 Don't Sweat the Small Stuff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아마 뭐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아란가? 근데 이제 영어 원문이 저는 좋더라고요. 땀을 흘리지 마라, 작은 것에. 그리고 지금 소개할 문장도 좀 영어 문장이 좀 더 와닿아서, 어떤 표현이냐면 When you die, your in basket won't be empty. 그러니까 너가 죽을 때 그 바스켓,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뭐 의역하면 해야 될 목록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은 절대 비워지지 않을 거다. 너가 죽을 때 눈 감을 때까지 거기 청소해야 되는데 내 유산은 어떻게 해야지? 그때 그 친구한테 사과를 했어야 했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채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채로 잠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걱정해야 될 거, 안 될 이유, 문제들은 계속 산재에 있을 거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계획이 없는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런 문제들을 제쳐두고 내가 일단 빠르게 또 쉽게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팁 2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의 미니멀 버전부터 해보는 겁니다. 작은 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창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뭐 알바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사업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는 걸 수도 있겠죠. 내가 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그 결과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모티콘을 그리는 것부터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그런 강의들도 많으니까. 참고로 제 와이프도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오빠, 만약에 우리가 엄청 부자 되면은 나 해외 유학 보내줘. 그래서 나 그림 그릴래. 그럼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지금 해 그거 너, 야, 우리 집 거기 3분 가면은 문화센터 있거든? 거기서 배워. 그래서 실제로 3개월에 7만 원이었나? 또 선생님들도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분한테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재밌다고. 뭐 아마 찾아보면 공짜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시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진짜 멋진 디자이너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은 정말 모르는 일들 투성이거든요. 자, 2번째는요. 최종 목표를 정하지 마세요. 더 자세히 말하면 목표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강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또 계속 바뀌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20대 때, 30대 때 원하는 직장이나 하고 싶은 분야나 일들이나 뭐 그런 것들, 취향 같은 것들도 그렇고 다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것에 부여되는 특별함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언제나 더 좋은 게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 영어 문장 중에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What belongs to me will simply find me. 너에게 속한 것이라면, 네 거라면 그거는 정말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생겨날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알아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최종점이라고 절대 오만하게 결정짓지 말고, 이게 바뀔 수도 있고 더 좋은 게 나한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땡기는 걸 지금 당장 해보자.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부터는 내가 뭐뭐 때문에 이거 해결하고 나면 이거 그만하시고 일단 표부터 끊겠다.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쉽게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전요, 요즘에 철저한 계획가보다 지독한 실행가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라는 건 알아서 거기서 껴맞춰져요. 표를 끊으면 그 나머지 행동들이 알아서 정리가 되고 하게 되듯이, 여행지에 일단 도착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그날 뭐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무언가를 경험하고 마주보고 또 추억을 쌓게 되듯이, 그렇게 일단 하는 것에 특별함은 여러분에게 정말 그 맞춤 양복을 하는 그 테일러 샵처럼 딱 어울리는 적합한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을, 암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일단 표부터 끊는,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머진 알아서 될 거니까요.